Вы же понимаете, что это все в моем микрофоне слышно, и нету перевода.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조금은 다른 사람들. 제가 코르인 최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왔어요. 저는 올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입니다. 저는 루슬란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작년에 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이겨내왔다고 말합니다. 안 가겠다는 사람 어떻게 초에 맞아 죽었는지 가면서리 아파 죽고 구멍 죽고 기차로 가면서리 죽어도 못 파묻혀 그저 내뜨려서 사막 땅다가 그들은 카레이츠 혹은 고려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선조들의 땅, 진정한 고향이 그리워 한국을 찾는 고려인 동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문 열어져가지고 이렇게 고려인들 막 들어오고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된 것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부모님은 한산 살아있을 때도 죽기 전에 한 번 고향 갚아서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 우리 고향 나라 가겠는가. 아버지 한산 그랬어요. 우리의 동포이자 서로 닮은 정서를 간직한 고려인들. 그들이 인구 절벽 시대를 마주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진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조의 땅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이어가려는 고려인 동포들.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노력을 들여다보고 이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더 희망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광주광역시 월곡동에는 조금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만큼 이국적인 풍경들이 펼쳐지는 곳. 바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고려인 정착 지역 중 하나인 광주 고려인 마을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종합지원센터.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 동포 3세 신조야 씨도 이곳에서 음식 준비에 한창인데요. 김치구나. 네, 콩나물 김치. 못 보던 건데. 우리 연날부터 이렇게 해 먹었어요. 시골에서 살면서 고려인들이. 마을 잔치라도 열리는 걸까요? 형형색색의 다양한 음식들이 끝도 없이 차려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식사 대접시 오느라고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많이 아니에요 이게. 몇 분이 먹는 걸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한 15명 정도 먹으면 될 건데. 15명? 예, 예. 야 이게 그냥 마을 잔치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어디 100명 먹기 준비하고 있어요. 100명. 100명? 예. 목요일마다 목요일. 이곳에선 매주 목요일이면 마을에 살고 있는 고려인 노인들을 위해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는데요. 오늘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한 날. 덕분에 제작진도 고려인의 밥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상이 지금 넘쳐날 것 같아요. 넘쳐날. 아니요.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그럼 이거는 우즈베키스탄 볶음 잔치밥. 볶음 잠치밥. 예. 보통 그 잔치를 할 때는 고기밥이 나와야 되고. 그래 이름이 블로브요. 블로브. 예.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문화랑 이제 한국 전통 문화랑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섞여 있네요. 예, 그쪽에서도 그 우즈베키 사람들도 우리 그 김치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어요. 섞였어 우리 같이 살면서. 그렇구나. 예. 고려인 동포들이 만든 우즈베키스탄식 볶음밥.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 한국이 볶음밥이긴 한데
조금 기름기가 좀 많으면서도 근데 그 전혀 느끼하거나 그러지 거부감은 안 들고 너무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이렇게 한국 문화랑 잘 어울려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맛있어. 지난 2001년 한국에 정착했다는 신조야 씨. 처음에는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적응하는 일이 너무도 힘들었다는데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고려인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려인 마을 종합 지원센터. 고려인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여기서 무슨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여기서 다 해결해 주고, 그래도 노인들 또 모여서 우리가 돌봐도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도 먹여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런 공항입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 곳곳에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 7천여 명이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온 고려인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8살. 어디에서 왔어요? 우크라이나? 누구누구랑 같이 왔어요? 엄마, 동생, 아빠.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 카자흐스탄에서? 여기 그냥 다 예쁘고 너무, 그리고 한국말은 너무 쉽고 여기 사람들 너무 착해요. 그것 때문에 여기 더 좋아요. 선조들의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와 제2의 삶을 시작한 고려인들은 이곳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 분포해 있는데요. 인천, 안산 등 전국 30여 개 지역에 10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23년 재외동포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시는 고려인 동포는 약 4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경제적 위상의 높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고려인 동포분들이 국내에 다수 들어오고 계십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고려인 동포가 한 10만 명이 넘게 한 11만 명 정도가 체류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제2의 삶을 시작했다는 조금 특별한 고려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카자흐스탄 출신의 유명 화가 문 빅토르 씨. 카자흐스탄에서 미술가로 성공한 삶을 살았던 그는 지난해 초 늘 그리워했던 땅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작품이 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고려인들의 슬픈 역사와 아픔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신 고향은 어디신가요? 우슈톱이에요. 우슈톱이. 카자흐스탄에서 그건 기차역. 그러니까 그때 강제 이주 우리 고려인들 그 기차 타고 제일 먼저 내려온 그 역이 우슈톱이라요. 그러니까 난 거기서 1951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마 그 기차 타고 올 때는 아마 10살 정도 그렇게 됐어요. 굶주림과 일제의 핍박을 피해 러시아 연해주의 털을 잡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마저 맨몸으로 쫓겨나야 했던 고려인들의 서름을 문 빅토르 씨는 그림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제가 그림 새들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이민 그런 거 지금 그림 그릴 때 판타지 생각 많이 나와요. 고려인을 새로 아까 표현하셨다는 거죠, 새. 날아가니까 그 37년에 스탈린 탁 하니까 우리 날아갔지. 그러니까 그 여기도 카자흐스탄 그쪽에 앉아서 또 조금 살고 있고. 그것도 모르죠. 또 민족주의 때문에 나가라 하면 우리 다 나가지. 근데 어디를 가겠어?
북한 못 가고 한국으로 와 있었지. 조선인이 러시아로 처음 이주한 시기는 1860년대. 억척스러운 한국인들이 일궈낸 연해주 한인 마을은 이후 홍범도 장군 등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거점이 됐는데요. 1937년 8월 21일에 스탈린이 고려인 강제 이주 명령서에 서명을 하는데 거기에 이주 이유가 적혀 있어요. 그게 가장 공식적이죠. 연해주 지역에 당시 이제 러시아가 그 소련이 이제 일본이나 중국과 여러 국제관계 속에서 특히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고려인을 일본인 첩자들과 얼굴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고려인들이 잠재적으로 일본의 첩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있지도 않은데 그 죄를 잠재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을 예방한다. 그게 가장 주된 이유죠. 그리고 그것이 공식적인 거죠. 1937년 9월 9일 추수를 앞두고 있던 고려인들은 짐을 쌀 시간조차 없이 강제 이주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열차는 머나먼 중앙아시아를 향해 6,500km를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17만 고려인들에게 너무나도 참혹한 40여 일이었습니다. 9월의 시베리아는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그들을 중앙아시아의 어느 나라로 이주시킬 때 그 기차가 화물차였어요. 가축을 이동시키는. 화장실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다가 열차가 가다 한번 멈추면 일도 보고 또 그냥 음식 사기도 하고 급히 불을 피워서 밥을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탈락되거나 또는 그 열차에 실려가면서 병을 얻어서 이렇게 죽은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는 생겼죠. 제 할머니도 지금 살아계시는데요. 외할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외할머니는 30년생이세요. 제 할머니도 그때 7살이었는데요. 제가 가끔 할머니한테 할머니 혹시 기억나시냐고요. 그때 자기가 너무 어려서 기억 남은 게 딱 하나요. 배가 고픈 게. 계속 배가 고팠대요. 네, 기차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도착을 하고 나서 그때도 배고픔이 말고는 기억난 게 하나도 없으시대요. 너무 배고팠대요. 그렇게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낯설고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또 한 번의 사투를 벌여야 했는데요. 고려인들이 이주에 갔을 때 그때가 이미 겨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약자나 일부 운 좋은 사람들은 그쪽 토착 민족들의 가정의 방앗간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 다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토굴을 봐야 됐죠. 그래서 토굴 형태가 직사각형으로 땅을 파고 지붕만 나와 있는 형태. 그런데 그때 이 토굴에서 살면서 이제 겨울 추위와 풍토병, 그때 이질, 합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수가 사망을 했죠. 그때 당시의 증언들을 보면, 노인들 보면 집집마다 아이들이 죽어나가지 않은 데가 없었다. 통곡소리가 그치지 않은.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노약자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죠. 하지만 한국인의 강인한 유전자는 척박한 땅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사막을 농지로 바꿔나갔습니다. 고려인들의 생활력과 친화력은 그 나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간지 이주하면서 어떤 고려인들이 씨앗을 가지고 간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할머니 부모님조차도 뭐 예를 들어서 찰록수수, 그 다음에 이런저런 씨앗을 많이 담아놓고 가져가신 거예요. 고려인들 들어가서 벼농사질 하면서 온 그 민족들 싹 다 쌀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땅도 못 쓴 땅, 우리 고려인들은 싹 다 그 땅 잘 쓰게 만들어 놔가지고 일단 칭찬받은 건 고려인들 많이 있어요. 강제 이주 이후 약 한 세기, 고려인들은 유독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를 강하게 유지해온 민족으로도 유명합니다. 고려인들이 아직까지는 돌잔치,
결혼식, 환갑잔치, 그다음에 한국에서 지내지 않은 한식까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 요즘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한테 한식이라고 하면은 한식 때는 뭐 하냐? 오히려 반대로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그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우리 본습을 지켜오는 이유가 조국하고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움, 그 슬픔, 아예 그냥 우리가 이거라도 지키자고 그런 마음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쪽에는 정치 지도자 중에도 우리 고려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성공한 뭐 사업가도 많고 어쨌든 소수민족 중에서는 러시아의 소수민족 중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는 뭐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픈 역사를 딛고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 동포는 약 50만 명. 이들이 최근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철도 교통의 요충지인 제천은 시멘트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며 1999년 한때 주민등록 인구가 15만 명에 육박했던 지역인데요. 하지만 시멘트업이 쇠퇴하자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13만 명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출생률을 재고 정책에 의해 가지고는 도저히 감소하는 인구를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민으로 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 중에서 중요한 건 이민의 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고려인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 사람들이 우리 고국에 와서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또 우수한 시민으로서 정착하게 만들므로써 이제 우리한테 기여를 하고 또 자기네들의 행복을 찾아가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천시는 학생 수가 줄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대학교 기숙사를 새로 단장해 재외동포 지원센터로 만들었는데요. 처음 제천으로 이주해온 고려인들은 이곳에서 4개월간 무료로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하게 됩니다. 일단 이분들이 제천시에 정착을 하려면 집도 구해야 되고 직장도 필요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돈을 모아서 이제 실제로 4개월 뒤에 그 제천에 나가서 정착하려면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벌어들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개월 동안 숙식을 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문을 연 제천시 재외동포 지원센터는 관리 사무실과 식당, 세탁실 등을 비롯해 유아 놀이방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고려인 동포들이 가족 단위로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3개월째 거주 중인 고려인 동포 배올가 씨. 남편과 함께 알뜰살뜰 돈을 모아 가족이 정착할 집에 보증금을 마련하는 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Еда бесплатная, ну да, как бы удобно здесь жить, нам кучиком накопить, и это как бы, ну, планируем поменьше, чтобы пудингома было. Ну, если подешевле, можем двухкомнатную снять, или полторушку там. 이어서 우리는 재외동포 지원센터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천시에 정착한 리 루슬란 씨 가족을 만났습니다. Бери много. Общежитие бесплатное, и вот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очень помогает встать на ноги, обустроиться, сэкономить много денег. Центр, мэрия помогает курюинам находить работу,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можно хорошо стартануть. 루슬란 씨 가족이 제천을 첫 정착지로 선택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Она официально работать не может.
부인이 한국에 일하지 못해요. 고려인 동포인 루슬란 씨는 비교적 쉽게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아내는 취업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До этого, когда мы приезжали с Русланом, мы приехали вдвоем, у нас тогда еще не было детей. Руслан один работал, я дома сидела, и тогда его зарплата нам хватало на двоих. А сейчас с детьми это очень тяжело жить в Корее, когда один кормилец, когда один человек в семье зарабатывает. 그런데 제천 씨 같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선 지역 특화 비자를 통해서 고려인 동포 가족도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И в Чечоне есть программа для семейных пар, у кого есть виза F1.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동포 3세 하 나제지다 씨. 키르기스탄 국적의 남편이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해 그동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다는데요. Нет, мы жили вот в Асане, город Асан, Синчанг. Я там не работал, так как жена работала официально, так моя виза не позволяет работать, да? Но я должен как мужчина работать, у нас не принято, вы сами знаете, например. И вот как эта программа появилась, мы сразу же мигом переехали. Меня устроили в Чечон-Паксы, мы изготавливаем коробки. Мне нравится там работать, очень хорошо. Вот, жена не работает с ребенком. 4개월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사이에서 탄생한 세 번째 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천시의 이주 정책은 국내외 고려인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50명 유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 산업 인력이 필요하고 인구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0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모국의 발전과 경제적 위상의 높아짐에 따라서 국내에 돌아오시거나 국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재동포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내 교환 동포들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확실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최근 정부와 지자체들의 고려인 이주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선 미성년자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려인 청소년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중도 있고 고려인 청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한국 문화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서툴러요. 그렇다 보면은 그들이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그렇다고 그들의 부모들은 다 아주 힘든 노동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도 역시 필요하지만 혹시 그쪽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에게 뭔가 전문적인 직업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통 호텔 학교로 유명한 이곳은 대한민국 제과 제빵 전문학교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특히 취업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도 빵 만들기 실습이 한창인 교실. 이곳에서 열심히 제빵에 열중하는 수강생들은 모두 고려인 청소년들입니다. Он сказал вроде, что мы сначала их будем заворачивать в тесто, потом ножницами вот так резать. 이번 교육 과정은 이곳 호텔 학교와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추진한 건데요.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직업 훈련 과정으로 제과 제빵사를 꿈꾸는 10대, 20대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최적의 직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저희 재단이 전액 부담을 하고 교통비도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 이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그 직업 능력을 갖게 하는 마중물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사업을 시작한 배경입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 학교에서 체계적인 제과 제빵 직업 훈련을 받게 된 18명의 고려인 학생들. 이들은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준비된 인재들입니다. 저는 그 베이커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마카롱이나 케이크, 머핀 이런 가게를 사업하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요. 학교와 관련 기관은 고려인 학생들이 이번 훈련 과정을 수료한 뒤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제과제빵에 관련된 업체와 또는 소규모 제과제빵 업체를 해서 학생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반죽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정리, 그 다음에 제품 진열, 포장,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한다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곳을 통해서 학생들 취업을 연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학생들이 열심히 만든 피자빵이 드디어 완성되고 긴장되는 평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단 뭐 빵 구음색이랑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내놓은 상태고요. 모양이 어때요? 얘 빼고는 괜찮은데 이거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얘 빼고는 잘했는데 얘가 좀 이렇게 걸리긴 걸려요.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만든 빵 다른 네.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기뻐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주 기뻐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맛있게 다른 사람들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제 만든 것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베이커리와 관련된 일을 받고 싶어요. 전문가들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려면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당연한 의무인 한편 정책적 성과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고려인 동포 청년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초기 정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해동포청은 청소년들과 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맞춤형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개발해서 각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고려인 동포들이 밀집한 지역과 많은 동포 자녀분들이 재학한 학교에서 동포 자녀분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려인 동포들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착을 힘써 돕는 일. 그것은 비단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의 해법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일일 겁니다. 이를 통해 수백만 재외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선조의 땅,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